지난 10일 금호강이 범람하며 동촌 유원지가 침수되고 상인이 고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자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영양군 이반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52mm의 비가 내려 금왕리와 대천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외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북도의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남부발전이 안동에 설비 용량 524메가와트급의 LNG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폭우로 동촌 유원지 상가 일부가 침수되고 상인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많은 비가 예보됐던 만큼 미리 대비는 할 수 없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 금호강 신암동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11시 42분 동구청에 대피 문자가 발송됐고 그로부터 약 8분 후 동촌 유원지 일부 상인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들은 약 20분 후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지자체가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순 없었을까? 일단 당시 동촌 유원지 쪽 수위가 얼마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위 관측소가 신암동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암동 관측소는 노동자 3명이 고립 구조됐던 수성구 파크골프장을 거쳐 동촌 유원지를 지나 약 1.7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동구청은 신암동 관측소를 보고 역으로 계산해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빨리 홍수주의보를 보냈는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거를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동구청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제방을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거는 좀 제방이 빨리 설치돼가지고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대구 경북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부터 22일까지 비가 또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이 예보한 만큼 침수 취약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물높이가 무릎 정도만 와도 성인들이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침수되는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귀신하실 때 119에 구조 요청을 하시고 이웃한테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금호강 동촌 유원지 일대에 생태 수로와 물놀이장, 수변 무대 등을 조성하겠다며 사업비 450억 원을 책정했는데 수해 대비 정책과 예산 배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영양군 이반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영양군 이반면에는 지난 8일 새벽 시간당 최대 52mm의 비가 내려 금왕리와 대천 일대에 주택 파손과 침수, 농작물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양군 이반면을 비롯해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등 총 5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댐이 15일 오후 3시부터 초당 3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물 유입량이 늘어나 방류량을 최대 400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댐은 기존에 초당 160톤의 발전용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초당 300톤을 방류하던 이마댐의 방류량은 초당 100톤으로 줄어들어 안동댐과 이마댐의 전체 초당 방류량은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가 15일 출범했습니다. 국내외 이민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 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이 안동에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합니다. 남부발전은 15일 경북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서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설비 용량은 524메가와트급으로 지난 2014년 준공한 1호기보다 규모가 크며 총 사업비는 7,091억 원입니다. 해당 발전소는 2020년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로 하동 석탄화력 1호기를 대체해 2027년 3월부터 상업 운정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전 통계 기준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9만 4천 기가와트시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소식부터 정리하고요.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가 난 와중에도 대구시가 물놀이장을 개장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끝으로 대구시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 골프대회 정산서를 비공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에만 내린 강수량이 191.3mm로 집계됐습니다. 1998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 10일에도 65.7mm가 내려서 이틀 동안에만 257mm가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대구에선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2일 북구조야동에서 60대 남성이 주거지 인근 농로 배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야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계속 내려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민 5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고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달성과 군위군 주민 26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철도도 침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경북에서도 피해가 컸죠. 네, 경북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경북 경산 진량읍에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과 김천 등 19개 시군에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3,100여 명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주택 침수나 도로장애, 토사 낙석 등 사고도 700여 건 접수됐습니다. 문화유산 훼손도 확인됐는데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 뒷산 축대가 무너지면서 극락전 벽체 일부가 토사에 파묻혔고 도지정 문화유산인 안동 민속촌 초가 토담집 뒤편 사면도 유실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호우가 발생하는 와중에 대구시는 물놀이장 개장식을 열었다고요. 네, 대구에서 한 명이 숨지고 경산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던 지난 10일 대구시는 신천 둔치에 새로 마련한 물놀이장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께 열린 개장식에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시각에는 신천 수위가 높아져 신천 동로가 통제 중이었고 지역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홍 시장은 지난해에도 수해 중 골프를 쳐 무리를 빚은 바 있고 당시에도 골프 일정 전에 물놀이장 개장식을 진행한 바 있어서 무감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의 행태에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고요. 대구시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 관련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죠.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 공무원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 집행 내용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같은 정보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지만 대구시가 또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데요. 홍준표 시장 이후 퇴행하고 있는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의 또 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공개 여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대구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화군이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겨진 베트남 리왕조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밸리 조성에 베트남 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베트남 다낭시에 당서기가 방문하는 등 베트남 방문객들의 필수 방문지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베트남 중부지방 최대 도시인 다낭성의 당서기장이 봉화군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베트남 최초의 통일왕조인 리왕조의 흔적을 둘러보기 위해 국내 방문 일정 중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은 겁니다. Quả thật là đây là một cái chuyến thăm rất là ý nghĩa và tôi đã phải vượt qua các cái khó khăn về mặt sức khỏe để đến được đây. 최근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리왕조의 후손이자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이장발의 숨결이 남겨진 이 일대를 오는 2027년까지 K-베트남밸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베트남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가 이곳을 찾는 등 양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형국 봉화군수가 직접 K-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봉화군이 양국 정부에 해당 사업의 국가사업화를 꾸준히 요청해온 결과입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을 찾은 베트남 총리가 K-베트남밸리에 세워질 리왕조 태조의 동상을 베트남 정부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화군은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 관광지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드라마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베트남 방송국과 같이 공동으로 리왕조 800년의 역사를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본도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난 K-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이 봉화군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환경부와 대구시, 안동시가 안동댐물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식화하기 위한 3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하루 63만 톤을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사업 검토 결과 최대 가뭄시에도 낙동강 상류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취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46만 톤을 취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영주시에서 엽사가 쏜 총에 맞아 50대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8시 30분쯤 영주시 장수면의 한 콩밭에서 밭일을 하던 A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엽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